기시공 시공, 기시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입부는 다 다르지만 결론은 인간, 시간, 공간의 어떤 이 사이간, 이 중이라고 하죠. 이 사이 중을 잘 다스려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자재, 자해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토로 국선도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가 미처 3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상 촬영이 중지되는 관계로 이 중용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용, 이 중도 또는 포일수중 또는 윤직골중이라고 하는 이 중에 대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그 원리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그 설명으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때 우선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 신념, 어떤 정체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모두 온전히 국선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이러한 그 시중과 어떤 그 집기양단의 지혜라고 하는 이 중용은 국선도에서 어떤 그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산 선사님께서 67년도에 이 현세에 이 사회에 국선도를 보급하시면서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바꿔도 이것만은 변하거나 바뀌면 안 된다,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중용에 나와 있는 즉 그 논어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또는 그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나라를 물려주면서 진실로 중용의 도를 지켜야 한다. 윤집기중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즉 이것은 진실로 중용의 도를 지켜야 한다. 모든 건 다 버려도 되지만 진실로 이 중용의 도만큼은 지켜야 한다. 자기 후배들한테 또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산 선사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맥락으로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또는 바꾸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걸로 보아서 혹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윤집골중 내지 중도 또 여기 중용에서는 논어에서 중용 중도라고 윤집골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서양에서 어떤 서양 철학, 즉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얘기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즉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여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을 선택해야 하고 그곳에 덕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또
양극단 사이에 이성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용기는 비겁함과 만용의 중간에 있고, 자제는 탐닉과 억압의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찌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양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중간, 어떤 고정된 어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양의 어떤 논어의 공자의 어떤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 시간성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중, 즉 때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한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한다고 했을 때 공간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하고 인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한다. 즉 인간, 시간, 공간, 사이간자, 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변화한다. 끊임없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어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어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 중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항상 변화하니까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먼저 설명을 해버리면 벌써 그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렇게 나라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윤집기중, 진실로 이 중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것이 지극한 도이나 모든 백성들이 꾸준하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국선도도 일종의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호 이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안 좋은 것은 좀 덮고 숨기고 좋은 것은 좀 드러나도록 해서 직기양단, 즉 양쪽에 상반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살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그 중을 잡아서 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선도에서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그 조신, 조식, 조심이라고 하는 것을, 즉 삼일신고에 나와 있는 금촉지감 조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균형, 조화, 통일의 감각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실천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집기양단 포용력과 시중을 통해서 이 포용력을 기르고 어떤 집기양단을 통해서 지혜를 기르자라는 그런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가운데 이런 포지션, 어떤 중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극단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또는 어떤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무엇이 중이고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려고 확실하게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그 가운데 중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이 도표에서 보여드립니다만 신경 논리적 단계로 어떤 먹이사슬로 본다면 환경적인 것 위에 행동 위에 능력 위에 신념과 가치관, 그 다음에 정체성이 있고,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 다음에 어떤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월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야 신념,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이런 신념과 가치관이 뚜렷해야 능력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설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선도 원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또는 이런 심신술인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관과 관념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기시공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즉 이 염이라고 하면은 이 어떤 감각, 사고, 판단을 주로 사용을 하고, 관이라고 하면은 직관과 감정, 인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선도라는 원리로 국선도를 설명을 할 때, 즉 국자는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이 선자는 사람인변의 하늘천자입니다. 이 사람인변에 해당하는, 즉 인위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자는 어떤 무의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하늘이 소통하는 길을 일러서 국선도란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듯이, 이 인위적인 것과 어떤 자연적인 것의 어떤 어떤 중용, 중도, 어떤 그런 것을 찾는 어떤 그런 길을 일러서 국선도라고 아마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염을 줄이면 이 관이 살아나고, 관이 줄어들면 염이 살아난다. 즉 이 위에 염을 위에다 갖다 붙였을 때 모래시계의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의 형태를 봤을 때 모래가 이 밑으로 다 흘러내리고 나면 위에는 없겠지요. 또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상반된다. 서로 염법과 관법은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중간에 집중을 한다 했을 때, 집중을 골똘히 하게 되면 단점이 혼침으로 빠진다, 무기 상태에 빠진다, 비몽사몽, 자는 건 아니지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을 하게 되면 장점은 각성, 깨어있을 수는 있으나 반대로 잡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정신집중과 뇌파라는 도표로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관법, 여기 파란 거 연두색 있죠? 여기가 관에 해당이 되고, 이 밑에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은 관에 해당이 되고, 여기 위에 연두색은 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법을 줄일 때, 즉 육체적 세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감각을 줄인다, 감각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염법은 감각을 줄이고 또 사고를 줄이고 판단을 줄이게 되면 이 밑에 관법, 즉 직관의 세계,
또는 감정의 세계, 인식의 세계가 드러났는데, 즉 위에 것이 줄으니까 밑에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연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체움이고 긴장이고 웅축된다 하는 것이고, 이 밑에 그 관법의 어떤 영역은 풀어지고 비워지고 어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감각을 줄이고 어떤 사고를 줄임으로써 이런 그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드러나는, 풀어지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타고난 어떤 기질, 성향,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이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도표에서 환경적인 요인, 능력적인 요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줄이다 보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신념,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무의식에서 표출되어지는, 즉 풀어지니까. 그런데 가장 이 부분은, 잠재의식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은 어떤 자연적인 거니까 어떤 규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즉 윤리,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풀어지겠지요. 그래서 일종의 연법에 어떤 그 규제가 약간의 하나 정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너 먹을 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신체하고 하나지, 이 표면의식과 신체하고 하나라는, 심신이력, 심신은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다 했을 때 이 표면의식과 몸이 하나가 아니고 이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라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면의식에서는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무리 뭐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면의식의 그물망을 통과해서 여기에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 잠재의식은 바로 신체적으로 바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정체성이 확보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어떤 그 하나의 재밌는 일합니다마는 산신령님이 어떤 그 100일 기도로 한 총각이 기특해서 그 총각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이 그 산신령님한테 자기 소원을 얘기했는데, 돈 많고 잘 나가는 이쁜 여자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신령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것저것 요구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진실로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총각은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돈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미쳐서 집을 나가고 돈 여자를 내려줬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풀어져 나오니까 이 잠재의식 영역은 자유롭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풀어지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표면의식에서는 일정 기간 그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한 10개라면 한 10줄기가 있다면 한 줄기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라, 이거 타고 나와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차원, 그런 분위기, 그런
그런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신일도, 정신통일, 정기신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이쁘고 뭐 이것저것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 심려는 자기가 어떤 무엇을 원하는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뭘 하면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기 이 세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감각적인 거를 줄이고 어떤 사고적인 거를 머리를 쓰지 마. 사고적인 거를 줄이고 어떤 판단을 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 직관과 감정과 인식이 드러난다. 그런 것들을 줄이면 그래서 겸손해라. 그 다음에 힘을 빼라. 그렇게 겸손하고 힘을 빼면 이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확실하게 확보되어지도록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 중용, 어떤 윤직골증, 포일 수중을 하지 않나, 중을 집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떤 균형과 조화, 통일을 이루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확실히 확립이 되어져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추울 때 닭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편한데 오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나무 위에 있으면 편한 닭들이 물속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부자연스럽고 참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있어야 될 때를 알고 해야 될 것을 알고 물러날 때를 알고 또는 해야 될 때를 안다면 자유롭고 자제롭고 자애롭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기시공에서 얘기하는 인간, 시간, 공간 삼간을 다 다스려서 삼자롭게 살겠다 하는 그런 모토랑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적당입니다. 적당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관역적자, 마땅할 떡자, 마땅할 땅자 아주 적절한 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입니다. 적당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적당함을 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국선도로 수련하면 국선도 사범으로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살겠냐,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종합한다면 국선도인이며 국선도 사범인 저는 삼간, 인간, 시간, 공간을 잘 다스려 삼자하며 살겠습니다. 자유자재, 자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짐으로써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자기의 포지션,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알고 해야 될 것을 무엇을 하며 살고 자기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중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국선도와 뭔 상관이 있느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법도 하기에 여기에 다시 우리나라 3대 경전 중에 3일 신고에 나와 있는 것을 진리운편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한다면
여기에 지감, 조식, 금촉 이것이 조심, 조식, 조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구에노 탐념, 불란, 한열, 진석, 색석, 취미, 음저 이렇게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오원이라고 했을 때 색수상행식 우리 한 생각을 전개시킬 때 어떤 전개시키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초월적 경지요 전개를 시키면 어떤 초월적 경지와 반대가 되는 어떤 108번뇌에 빠져서 호적거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이제 어떤 깨닫지 못한 이의 어떤 삶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여기에 금촉이라고 하는 부분 조식은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요. 우리가 준비운동, 마무리운동, 또 행공, 호흡, 뭐 이런 가지 모든 것들이 균형을 맞추는데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활용을 하고 조식, 그 다음에 마음, 조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균형, 조화, 통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독표들은 어느 곳에 바둑판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바둑돌을 두어야 어떤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롭게 되고 통일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중이라고 하는 그때그때 행동을 달리한다는 시중과 어떤 집기양단 그 양극단의 어떤 상회 작용에 양극단을 잡아서 어떤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어느 포지션에 놓아야 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야 될지 뭐 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중을 유지하기 전에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이 확보되어져 있어야, 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